전쟁은 사기다. 전쟁 중에는 진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거짓의 호의를 받게 마련이다. 윈스턴 처칠. 정치는 전쟁을 잉태하는 자궁이다.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누가 이득을 보는가? 외국과의 전쟁은 유산 계급이 생각하기에 이득이 생길 것 같을 때만 일어난다. 조지 오웰. 전쟁이란 서로 알면서 서로 해치지 않는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살상이다. 폴 발레리. 누가 빚을 갚는가? 평시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묻지만 전시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묻는다. 크로이소스. 그들은 이 수수께끼가 절대 풀리지 않을 거라고 했다. 성직자는 전쟁을 조장하고 군인은 평화를 조성한다. 윌리엄 블레이크. 전쟁, 현대전의 진짜 문제는 정말 죽여야 할 자들을 죽일 기회가 없다는 점이다. 에즈라 파운드. 나는 제3차 세계대전에 어떤 무기가 사용될지 모른다. 하지만 제4차 세계대전에서는 분명히 방망이와 돌로 싸울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런 사기를 없애는 방법. 우리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전쟁이 우리를 끝낼 것이다. H.G. 웰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의 공허한 눈빛을 본 적이 있는 자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 과연 전쟁은 사기다. 그렇다. 소수가 이득을 챙기고 다수는 채무를 진다. 그런데 이것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 군축 회의를 통해서는 이것을 끝낼 수 없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평화회담으로는 이것을 막을 수 없다. 유명무실한 모임에서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는 이것을 차단할 수 없다. 이것은 전쟁에서 이득을 볼 수 없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사기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국의 젊은 이들을 징병하기 전에 자본과 기업과 노동부터 징발하는 것이다. 정부가 전국의 젊은이들을 징병하기 한 달 전에 자본과 기업과 노동을 먼저 징발해야 한다. 우리의 무기공장과 군수품 제조업체, 조선업체와 항공기 제조업체, 전쟁에서 이득을 낼 수 있는 여타 온갖 물질을 만드는 제조업체, 은행과 투자업체 등의 임원과 관리자와 고위 경영자를 징용하고 참호 속의 젊은이들과 같은 임금, 즉 매월 $30를 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위의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노동자, 사장, 경영자, 관리자, 책임자, 은행가, 또 장군과 제독을 비롯한 모든 장교, 정치인, 공무원에게도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의 수입이 참호 속의 군인에게 지급되는 월급보다 많지 않게 제한해야 한다. 재계의 모든 총수와 수장, 산업 현장의 모든 근로자, 그리고 모든 의원과 주지사와 시장도 월급 $30의 절반을 가족에게 주고 전쟁 보험료를 내고 자유공채를 사야 한다. 그들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그들은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는다. 죽임을 당할 위험도, 몸뚱어리가 부서질 위험도, 정신이 파괴될 위험도, 그들은 진흙투성이 참호 속에서 잠을 자고 있지도 않다. 그들은 굶주리고 있지도 않다. 군인들만이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
자본과 기업과 노동 쪽에 30일간 재고할 말미를 주면 전쟁에 휘말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전쟁 사기가 없어질 것이다. 다른 것은 무엇도 그럴 수 없다. 어쩌면 내가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지도 모르겠다. 일부 자본가들은 여전히 목청을 높인다. 전쟁에서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금도 전쟁 비용을 치르고 있는 국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전시 부당이득 취득자들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받들 관료들을 선출하면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전쟁 사기를 없애는 싸움에 필요한 두 번째 단계는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제한된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모든 유권자가 아닌 전쟁에 소집돼 나가서 싸우고 죽을 사람들만 참여하는 국민 투표여야 한다. 군수품 공장의 76세 사장이나 다국적 은행의 평발 사장이나 군복 제조 공장의 사시 공장장을 비롯해 전쟁이라는 이벤트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길 사람들이 국가의 참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투표하는 것은 그리 분별 있는 노릇이 아니다. 그들은 소집될 일이 없을 테니 어깨에 무기를 걸쳐 맬 일도 없고 참호에서 잠을 잘 일도 없고 총에 맞아 죽을 일도 없다. 소집돼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만 나라의 참전 여부를 결정하는데 투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투표를 관련 당사자들에게만 제한한 좋은 전례가 있다. 많은 주에서는 투표권에 제한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투표 전에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자산이 있어야 한다. 매년 징병 연령이 된 남자들이 지역사회에 편성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세계대전 때 징병되어 신체 검사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신체 검사를 통과해서 전쟁이라는 큰일에 소집돼 무장해야 하는 사람들만 제한된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타당한 일이다. 그들이 바로 결정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다. 징병 가능 연령이나 무장할 신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의회에서 결정권을 갖는 것은 타당한 일이 아니다.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만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 전쟁 사기를 없애는 일의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군대를 오직 방어만을 위한 군사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의회에서는 매 분기마다 해군 예산 확충에 관한 질의가 나온다. 워싱턴에 있는 해군 고위 장성들은 지략이 뛰어난 로비스트들이다. 그들은 늘 거기에 있다. 그들은 영리해서 이런 식으로 목청을 돋우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이 나라 저 나라의 전쟁에 보낼 많은 전함이 필요합니다. 아, 이건 아니다. 우선 그들은 미국이 어떤 막강한 회군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알린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장성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 유력한 적의 막강한 함대가 갑자기 공격을 해와 1억 2,500만 명을 몰살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해군 규모 확대를 호소하기 시작한다. 무엇을 위해? 적과 싸우기 위해? 오, 아니다. 아, 그렇지 않다. 오로지 방어만을 목적으로. 그런 다음 느닷없이 그들은 태평양에서의 군사훈련을 발표한다. 방어를 위한 훈련이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태평양은 크나큰 대양이다. 태평양의 해안선은 엄청나게 길다. 군사훈련이 해안에서 200마일이나 300마일가량 떨어진 곳에서 실시될까? 아니다. 군사훈련은 해안에서 2000마일, 어쩌면 3500마일은 떨어진 곳에서도 실시될 것이다. 물론 미국의 호의적인 일본인들은 일본 해안에 아주 가까이 접근한
미국 함대를 보고 무척이나 반가워할 것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사람들이 로스앤젤레스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일본 함대를 아침 안개 속에서 어슴풀에 알아보면 퍽이나 반가워하겠다. 우리 해군의 군함은 해안선으로부터 200마일 이내에만 있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1898년에 이런 법이 있었다면 메인 호가 하바나 항에 갈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 배가 폭파돼 날아갈 일은 없었을 것이다. 스페인과의 전쟁이 없어서 참전 군인들이 죽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방어가 목적이라면 200마일이면 충분하다. 우리 군함이 해안선으로부터 200마일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 우리나라가 침략 전쟁을 벌일 일도 없다. 공군 비행기는 정찰 목적으로 해안선에서 500마일까지만 날게 해야 한다. 그리고 육군은 우리나라 영토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요컨대 전쟁 사기를 없애자면 다음 세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전쟁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 둘째, 무장을 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참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군사력을 자국 방어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